2018년 9월 스크린을 뜨겁게 달궜던 영화 안시성. 고구려와 당나라 전쟁의 하이라이트인 안시성 전투를 다루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문득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 이 어마어마한 전쟁은 왜 일어난 걸까? 수많은 성 중에 왜 하필 안시성이 중요했을까 하는 점이죠. 동북아 주민, 이번 시간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안시성 전투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서기 645년 4월,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이끄는 대군이 요하를 건너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명분은 영유왕을 시해한 연개 소문을 벌하고 고통받는 고구려 백성을 구한다는 것이었죠. 당태종이 직접 이끄는 본대, 북쪽에는 이적이 이끄는 부대, 남쪽에는 장량의 수군까지 세 갈래로 오는 그야말로 전면전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요하 방어선은 당나라의 거센 공격을 받아 위기에 빠집니다. 이때 고연수, 고혜진 장군이 이끄는 15만 명의 고구려 구원군이 안시성 근처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고구려 구원군은 당의 유인작전에 걸려들어 어이없이 대패하고 구원군마저 격파한 당나라 군대는 이제 어디로 갈지 회의를 엽니다. 평양으로 가는 길목인 오골성을 바로 칠 것인가, 아니면 건안성을 먼저 칠 것인가. 하지만 모든 제안은 단 하나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바로 안시성이었죠. 안시성을 그냥 두고 평양이나 건안성으로 진격했다가는 보급로가 끊기고 후방을 공격당할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특히 황제가 직접 참전한 상황에서 안전은 최우선 과제였죠. 결국 당의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안시성을 무너뜨려 항전의 의지를 꺾는다. 마침내 8월, 당나라 군대는 안시성에 대한 총공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시성의 저항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루에 67번 성벽을 공격해도 다 막아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는 건 멀리 원정을 온 당나라 군대였습니다. 다급해진 당태종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성벽보다 높은 흑산을 쌓아 성을 내려다보며 공격하겠다는 것이었죠. 무려 60일 동안 거대한 토산을 쌓아 올립니다. 안시성의 고구려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토산이 높아지는 만큼 성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리며 필사적으로 방어했죠. 그런데 여기서 영화보다 더 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완성 직전의 토산이 하필 성 쪽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토산을 지키던 당나라 지휘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고구려군이 무너진 토산을 순식간에 점령해버립니다. 마지막 수단이었던 토산이 오히려 고구려의 방어 요새가 되어버린 거죠. 2달간의 공방전, 마지막 희망이었던 토산마저 빼앗기고 매서운 겨울 추위까지 닥쳐오자 당태종은 결국 철군을 명령합니다. 성안의 군사와 백성들이 힘을 합쳐 세계 최강 대제국의 공격을 막아낸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태종은 철수하기 전 자신을 끝까지 괴롭혔던 안시성주에게 감탄해 비단 100피를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안시성주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당시의 어떤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에서도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우리는 안시성주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양만춘이죠. 당대에도 고려시대에도 몰랐던 그 이름, 대체 양만춘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안시성 전투 이후 1000년 가까이 흐른 16세기 말 윤근수가 쓴 월정만필이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책에서 안시성주의 이름은 양만춘이며 그 근거로 명나라와 조선의 관리에게 들은 태종동정기와 당서연이라는 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조선의 선비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안시성주는 양만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양만춘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그 책, 당서연이와 태종동정기는 과연 어떤 책일까요? 놀랍게도 당서연이는 당서지전 통속연이라는 책의 약칭이며 16세기 명나라의 작가 웅대목이 쓴 역사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지 연의와 같은 창작물이었던 이 책의 일부가 당태종의 고구려 공격을 다룬 태종동정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안시성주 양만춘은 소설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던 겁니다. 작가는 당나라 인물들에 대해서는 실제 역사를 따랐지만 고구려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관직 이름을 장수 이름으로 착각하는 등 오류가 많았습니다. 양만춘을 비롯한 고구려 장수들의 이름은 소설의 재미를 위해 창작된 캐릭터들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소설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당태종이 안시성 공략에 실패해서 철수한 것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소설에서는 다른 유목민족이 당나라를 공격해 어쩔 수 없이 철수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묘사합니다. 황제의 실패를 가리고 업적을 미화하려는 의도였죠. 이렇게 소설가의 상상력으로 태어난 이름 양만춘은 작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조선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당태종을 물리친 위대한 영웅의 이름으로 기억되며 소설 속 가상인물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실제로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문학적 상상력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재미를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허구가 진실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도 있겠죠. 안시성의 승리는 고구려의 촘촘한 산성 방어망이 가져다준 전략적 승리였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양만춘이라는 이름에 매몰되기보다는 이름 모를 영웅들의 값진 희생과 승리의 진짜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